자, 오늘 또 월요일이라 가지고 저는 사무실로 출근을 합니다. 예. 4월인데도 뭐 아직 봄이 올 기별이 없네요. 예. 근데 이 시카고 지역이 한국으로 치면은 저기 그 DMZ 그쪽의 위도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그 좀 겨울이 긴 편이죠. 철원 뭐 양구 뭐 그쪽에 위도하고 시카고하고 아마 비슷한 것 같아요. 자, 어쨌든 이렇게 날씨는 화창한데 아직 봄이 올 이렇게 기미가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이제 출근하면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는 이제 졸업을 하는 데까지 그 얘기를 이제 나누어 보았는데, 이제 졸업하고 나서 어떻게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회사에 도착할 때까지 한번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어쨌든 이제 졸업을 하고 저는 뭐 그때 교사 자격증이 있었고, 그때에 정교조 문제가 이제 막 일어나던 시기라 가지고 TO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었어요. 뭐 좀 성적이 좋으면은 대구 시내로 가기도 했던 것 같은데, 뭐 그래도 좀 웬만한 데는 그래도 갈 수 있었던 그런 시기였죠. 그래서 이제 저 친구한테 한번 물어보니까 뭐 한국에 들어오기만 하면은 뭐 자리는 있지 않겠느냐,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런데 이제 뭐 한 3, 4년, 4, 5년인가요? 살다 보니까 여기가 조금 익숙해졌는지 선뜻 한국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못 하고 있었죠.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유학생들이 졸업을 하면은 1년 동안 이제 직장을 잡을 수 있는 이제 그 나름대로 이제 고급 인력이라고 쳐주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이 미국을 위해서 그런 인력들을 붙들어 두기 위해서, 저는 뭐 석사까지밖에 안 했지만은 이제 박사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확실하게 필요한 인재들이죠. 그래서 뭐 석박사라 그러는데, 뭐 석사야 뭐 내가 볼 때는 뭐 대단한 것 같지는 않고, 어쨌든 저도 이제 그 카테고리에서 이제 직장을 이제 잡을 수 있는, 또 합법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졌던 것이죠. OPT라 그래가지고 지금도 있겠죠, 요즘도. 그래서 이제 직장을 잡는데 처음에 이제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한국의 그 컴퓨터 회사에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, 그 방식이나 뭐 이렇게 또 월급도 잘 안 주는 것 같기도 했고 뭐 이래가지고 여기는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만두고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그 잡을 서치를 했죠. 직장을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이력서를 써 가지고 했는데, 마침 시카고 이제 다운타운 시내에 있는 어떤 회사에서 이제 저를 써주겠다고. 그래서 저는 조건이 영주권이 없기 때문에 네가 내 신분을 보장해 줘야 되는데, 그 신분, 그 영주권을 수속하는 모든 과정을 이 회사에서 다 보증을 해줘야 된다, 그런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 이전에 그런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 회사의 이 사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오케이, 무조건 뭐 오케이 하고, 그때 또 마침 닷컴이 막 일어설 때였기 때문에 컴퓨터 조금만 한다 그러면은 또 막 취직이 되는 그런 때였었기도 했죠.
막 인터넷이 막 활성화되고 이제 모든 게 이제 전산화 막 되는 그런 과정이었죠. 한 30년 전이니까, 한 25년 전이니까. 그래서 이제 그 회사를 들어갔는데, 뭐 그 회사가 뭐 조그마한 회사예요. 조그마한 회사인데 무엇을 하는 회사냐면은 이제 그 조그마한 중소기업들을 그 컴퓨터 이제 네트워킹을 설치해주고 그 유지하고 보수해주는 뭐 그런 회사예요. 아주 조그마한 회사인데 어쨌든 그래도 매출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그 이제 영주권을 이제 그 보증해 줄 수 있는 그 정도는 되는 것이죠. 그리고 이제 그 사장이 누구냐 하면은 여기 미국에서 제일 먼저 비행기를 날렸던 라이트 형제의 그 비행기의 엔진을 제작했던 사람의 정손자예요. 정손자. 그래서 이 사장은 항상 비행기를 몰고 다니면서 회사도 운영하면서 그 자기 정조 할아버지가 이제 엔진을 어떻게 만들었고 또 어떻게 그 엔진이 이렇게 발전됐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세미나를 하는 게 이 사장의 부업이었죠. 그래서 뭐 우리가 있는 시카고 지역이면은 뭐 어느 날은 뭐 오하이오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또 거기서 뭐 세미나 하고 또 오기도 하고 뭐 요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장이 저를 제보다 나이가 1살인가 2살인가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뭐 그 당시에 나는 이제 졸업하고 뭐 직장 잡을 때에 뭐 미국 친구들은 군대도 안 가죠. 그리고 대학만 졸업하면은 뭐 한 서너 살에 벌써 회사를 차릴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저보다 저는 뭐 군대를 갔다 왔죠. 또 유학 온다고 뭐 3, 4년 또 보냈죠. 그러니까 그 동안에 이미 회사를 꾸려 가지고 이제 막 좀 막 키워 나가던 그런 때였죠. 어쨌든 이 사장이 찰리 테일러라는 이 사장이 저를 참 잘해줬어요. 저는 뭐 영어도 못했고 그때. 그리고 뭐 컴퓨터는 뭐 기본 상식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많이 못했죠. 많이 부족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뭐 어떻게 불쌍했는지 뭐 연민의 정을 느꼈는지 한 6개월 동안을 점심을 계속 사주더라고요. 점심을 같이 먹자고 그러면서 나가서 샌드위치나 뭐 이런 거 먹었는데 저는 뭐 새로 들어오는 직원들은 다 그렇게 하는 줄 알았죠. 근데 알고 보니까 저만 그렇게 하더라고요. 그 다음 직원들은 아무리 내가 봐도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. 그 유럽 쪽의 애들도 막 그때 막 그 다음에 막 들어오고 했는데 그 어쨌든 이제 회사는 들어갔는데 문제는 저는 컴퓨터에 대한 기본 지식이 부족하잖아요. 저 전공도 아니고 물론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하기는 했지만은 그거는 다 프로그램 쪽이지 이런 하드웨어 쪽이 아니었죠. 그런데 이제 제가 뭐 그때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쪽으로 뭐 갈 그런 잡을 서치할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, 사실은. 왜냐하면은 1년 안에 그 잡을 구해 가지고 빨리 그 취업 비자로 바꿔야 했기 때문에 일단 이제 뭐 그 회사 받아주는 데로 들어간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컴퓨터 전공도 내하고 좀 다르고 저는 소프트웨어를 했는데 이제 이쪽은 하드웨어 쪽이고 그리고 또 컴퓨터 자체에 대한 어떤 그런 백그라운드도 이제 부족한 그런 때였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실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았어요. 거기다가 이제 뭐 영어로 또 모든 거를 해야 되니까 어떤 사람은 아직도 그 사람 기억나는데 데이빗이라는 그 아주 아이리시의 띵띵한 그 놈은 내보고 대놓고 네 영어는 내가 못 알아듣겠다고 그렇게 쫑거를 주더라고. 물론 나중에 뭐 좀 친해지기는 했지만은 하여튼 그런 것들이 너무 스트레스가 돼 가지고 그때 이제 위장병을 심하게 앓았죠. 이제 그때가 불과 뭐 이제
30대 초반 고를 때니까 30대 초중반인가. 이제 알게 모르게 이제 받는 그런 스트레스, 일에 대한 일을 탁탁 끝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 같고, 또 뭐 이렇게 고객을 만났을 때에도 정확히 내가 설명을 잘 못하는 그런 데서 오는 그런 스트레스, 물론 회사에서는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 가지고 많이 이렇게 나의 그 형편을 봐줬던 걸로 나는 기억을 합니다. 그리고 또 때로는 내가 좀 실수했는 것도 회사에서 이렇게 또 다 커버를 해주고, 그 정도로 잘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이제 많이 스트레스가 됐죠. 그러면서 이제 끙끙거리면서 이제 막 회사를 갔는데, 진짜 막 아침에 출근하는 시간이 이거는 꼭 뭐 어디 소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듯한 그런 심정으로 이제 막 다녔죠. 그러다가 이제 딱 생각을 한 게, 야, 이렇게 내가 살 필요가 있나? 나는 한국을 가면은 뭐라도 안 하겠나? 뭐 이런 생각이 어느 날 딱 불현듯이 들더라고요. 그때부터 이제 마음이 좀 편해지죠. 뭐 나는 미국 안 살아도 되겠다. 뭐 한국에 가면은 그래도 뭐 교사 자리가 있으면 교사를 하고 또 뭐를 하든지 뭐 할 게 있겠지,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딱 해버리니까 내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그때부터 조금 이제 숨을 쉴 수 있게 됐죠. 그리고 이제 또 그때 이제 막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들도 막 우리 딸아이도 태어나고 이러니까, 물론 한국 가는 것이 좀 쉽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뭐 마음만 먹으면은 부모가 있고 또 가족이 있는, 또 친구들이 있는 한국으로 가면은 뭐 못 살겠나, 딱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딱 마음을 먹으니까 이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죠.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그 어간에 이제 회사에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그때 이제 네트워킹의 가장 독보적인 그 노벨이라는 두 회사가 있었는데, 그 회사의 자격증을 따면은 뭐 보너스를 준다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할 것은 저것이다. 왜냐하면은 나는 아직 그 기본 실력도 내가 부족할 뿐더러 또 보너스까지 준다니까 저걸 해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를 시작했죠. 마이크로소프트는 책이 진짜 한 뼘만한 책 6권의 시험을 쳐야 되고, 노벨은 7권. 그래서 그 회사에 이제 경쟁을 붙였던 것이죠. 왜냐하면은 그때 그 회사에서 그런 자격증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필요했죠. 왜냐하면은 어떤 정부의 어떤 잡을 따낸다든지, 아니면은 또 회사에 이렇게 마케팅 할 때에 우리는 이러한 엔지니어들이 있다라고 이제 홍보용으로도 쓸 수도 있고, 실제로 이제 그런 자격증이 필요해서 그런 이제 그를 할 줄 아는 사람, 엔지니어들이 많이 필요했던 것이죠. 그래서 저는 이제 퇴근하고 나서 집에 가서 밥 먹고 애들 잠깐 보고, 그리고 바로 도서관에 가서 막 공부하고 막 그랬던 것이죠. 저는 뭐 공부 머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뭐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지만은 이게 또 닥치니까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막 그렇게 하기를 한 1년 반 막 정신없이 공부를 했죠. 그리고 시험 떨어지면은 또 치고 그 다음 주에 또 치고 막 이래가지고, 어떻게 보면은 그때에 사실 그 컴퓨터의 지식을 깨닫는 그런 쪽으로 재미를 붙여가지고 했으면은 시험도 뭐 좀 덜 떨어지고 했을 텐데, 제 목적은 오직 패스, 오직 시험 패스. 그래가지고 어떤 과목은 2번인가 떨어졌는데도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. 근데 또 뭐 이제 시험 치다 보니까 시험 치는 요령이 생겨가지고 또 어떨 때는 간당간당하게 붙기도 하고 뭐 이래가지고, 하여튼 마이크로소프트는 제가 우리 회사에서 1등을 처음으로 이제 그 자격증을 따가지고 그때 돈으로 3,000불이니까 지금 돈으로 뭐 하면은 한 5, 600만 원 정도 이제 보너스를 받고,
노벨은 제가 이제 두 개를 동시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라도 1등을 해야 되겠다. 이제 이런 전략을 세우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쪽으로 했죠. 그리고 거기는 또 마침 또 1등을 했어요. 저 회사 분위기 보니까 뭐 어떤 놈 공부하는 것 같긴 한데 내처럼 절박하게 하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1등 해가지고 또 뭐 보너스 주는 거를 이렇게 뭐 사람들한테 공포를 하고 그러더라고요. 아, 그때부터 이놈들이 막 정신을 차려가지고 막 몇 놈이 막 이제 노벨 쪽으로 일단 1등은 내가 했으니까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노벨 쪽으로 막 공부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나도 그때 이제 노벨 쪽으로 막 공부를 했는데 노벨이 한 과목이 많아가지고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고요. 그런데 그 한 놈이 노벨을 먼저 땄더라고요. 따가지고 1등은 놓쳤고 그래도 2등을 했습니다. 2등 해가지고 그때 2,000불이니까 한 300~400만원 받았겠죠. 지금 돈을 하면은. 어쨌든 이제 그 자격증을 가지고 이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이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었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시스코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또 공부를 하다 보니까 또 뭐 그런 쪽으로 또 재미도 생기기도 하고 해가지고. 그런데 이제 그 옆에 회사에서 그때 돈으로 2만 불이니까 지금 뭐 한 2~3천만 원 더 준다고 자기 회사로 오라는 거예요. 근데 문제는 영주권이 없잖아요. 그 영주권 그 수석을 하는 회사에서 모든 서류가 들어갔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물론 다른 회사로 가서 그 회사 이름 바꾸고 할 수도 있지만은 웬만하면은 그 같은 회사에 있는 게 영주권이 좀 빨리 나와요. 그래서 나는 영주권 때문에 못 간다는 소리는 못하고 그래도 뭐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이 회사가 내를 처음에 써줬기 때문에 내가 어리상 못 간다고 그런 식으로 둘러대면서 못 갔죠. 그러면서 이제 영주권이 빨리 나와야지 그때 돈이 궁할 때니까 되는데 빨리. 그리고 다른 회사에 또 컴퓨터 회사들은 만 2~3년 또 경력만 있으면은 다른 회사로 가면 조금씩 더 주거든요. 근데 이제 영주권이 안 나오는 거죠. 그래서 영주권이 진짜 다른 사람들이 2~3년 만에 나왔다 그러면 저는 한 4~5년 걸렸던 것 같아요. 왠지 모르게 서류도 제대로 했고, 그리고 특히 회사에서 뭐 이민국에서 무슨 서류가 나오면 혹시 뭐가 잘못된 게 아니냐라는 식으로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왔다가 막 2년~3년 만에 가고 이러는데 저는 뭐 이렇게 있으니까 그것 때문인지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. 그냥 오래 있는 엔지니어들이 있어야지 회사 크레딧도 좋아지고 하니까 뭐 되게 신경을 써줬어요. 그래가지고 한 4년 만인가 하여튼 받기는 받았어요. 받았는데 막상 그만두려고 하니까 그때에 이제 그 직전에 닷컴이라는 게 이제 붕괴가 되면서 엔지니어들이 많이 회사로부터 방출이 됐죠. 우리 회사도 진짜 무슨 해고의 바람이 막 불었는데 제일 영어도 못하고 제일 뭐 실력도 없는 내가 어떻게 용케 또 살아남았어요. 그리고 이제 그로부터 한 2~3년 지난 시점이라 가지고 아직 그 컴퓨터의 직장들이 아직 풀리기 전이라 가지고 또 막상 가려고 하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. 또 그렇기도 하고 또 회사에서 뭐 적극적으로 제가 찾으면은 어쩌면 또 찾을 수도 있었겠지만은 회사가 또 그렇게 나를 위해 줬는데 하는 조금 그런 고마움도 있어 가지고 이제 그러면은 내가 그래도 보답하는 의미에서 몇 년은 더 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회사를 한 4년 정도, 그래서 총 한 9년을 다녔죠. 그 시카고 다운타운에. 이제 저는 집이 이렇게 외곽이다 보니까 이제 기차 타고 다닐 정도로 그렇게 이제 하면서 이 이제 직장 생활로는 이 비전이 없다. 그 사업을 해야 되겠다. 이러면서 무슨 사업을 한답시고 이제 그 회사를 나오게 됩니다. 이제 나온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사장이 자기 추천서 같은 거 얼마든지 써줄 테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은 얘기를 하라고. 또 그렇게 하고
또 그 회사에 무슨 큰 프로젝트가 있으면은 주말에 혹시 좀 일을 해줄 수 있냐고 그러면서 또 연락이 오더라고요. 근데 주말에 예를 들어서 토요일 그리고 일요일은 제가 교회를 가기 때문에 일요일 오후 그래서 하루 하고 반나절 하고 일해주는데 돈을 제법 쳐주더라고요. 그때 한 1200불씩 줬으니까 한국 돈으로 치면은 한 140~50만원씩 하루 반나절 했는데 그 정도로 아주 돈을 잘 쳐줘가지고 프로젝트 몇 개를 같이 했죠. 그 위에도.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해서 그 회사에서 나와서 어떤 비즈니스를 하게 됐는데 이제 그 비즈니스를 하면서 또 없던 위장병까지 생기고 또 질병이 생기고 이래서 도저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. 또 직장생활 잘 하고 있는 집사람까지도 거기 불려들여 가지고 돈은 뭐 그래도 뭐 그런 대로 생활할 수 있을 정도는 됐었던 것 같은데 일 자체가 뭐 너무 막 힘들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저의 일단 1편 직장생활 그리고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 어떻게 미국에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살게 되었는가 그 초반부에 저의 나름대로 그 처절했던 그 생활을 뭐 불자동차가 지나가가지고 좀 썼습니다. 그 생활을 이제 한번 회고를 해보았습니다. 참 정말 엊그제 일 같은데 벌써 20년 막 그렇게 지난 세월들이네요. 참 요즘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인생이 뭔지 참 한편으로는 아쉬운 부분도 많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참 인생이 별게 없구나 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서 요즘은 그래도 일희일비 안 하려고 그렇게 많이 이제 하는 것 같습니다. 이제 앞으로 뭐 20~30년 후면은 저도 인생이 이제 막바지에 이제 접어들 때가 되기 때문에 그 지난 20~30년간의 그 제가 미국에 유학 와서 지낸 시간이 엊그제였던 것처럼 20~30년 후에 지금을 돌아보면은 또 마찬가지로 엊그제처럼 여겨질 거라고 생각될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너무 지금 큰 욕심을 안 부리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. 그리고 오늘은 우리 회사에 그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이 회사에 대해서 이제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한번 얘기해 보기로 하고 그 회계 연도가 이제 시작하는 날이라 가지고 무슨 파티를 한대요. 그 CEO가 새로 와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뭐 그런 걸 하는 것 같아요. 그런 행사들. 그래서 오늘 조금 원래는 드레스 코드가 청바지 뭐 이런 건데 오늘은 제가 또 기지 바지를 또 오랜만에 그 코로나 시작되면서부터 안 입다가 오랜만에 입게 되었습니다. 자, 여러분들도 옛 추억을 반추하면서 너무 큰 우리가 욕심을 부리지 말고 하루하루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. 아디오스.